오늘은 정말 중요한 스킬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AI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이런 상황 한번 겪어보셨죠? 클라이언트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카톡으로 핀터레스트 이미지 5장, 인스타 스크린샷 3장,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 2장 이렇게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본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게 할까요? 이 10장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지? 깔끔이 뭘까? 고급스러운 건 뭘까? 네, 이게 바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클라이언트와 AI 사이에 전문 통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세 가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혼란스러운 레퍼런스에서 핵심 추출하기. 2번, 말로만 하는 요구사항에서 구체화하기. 3번, 클라이언트의 진짜 의도 파악하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브랜드는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서 레퍼런스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카페 인테리어, 북유럽 가구, 강아지 사진, 미니멀한 화장품 광고, 빈티지 포스터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연스럽죠. 이 5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소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AI에게 따뜻한 조명을 자연스러운 소재로 활용해서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친근한 분위기로 만들어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더니 클라이언트가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전에도 말했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감성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우리 브랜드의 톤에 맞게 이렇게 애매하게 말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AI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미니멀 화이트 3장, 알록달록한 일러스트 2장, 자연 배경 3장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느낌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번역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레퍼런스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반복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3가지 브랜드를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페로트, 로에베, 샤이샤이 세 브랜드입니다. 왜 이 브랜드일까요? 이 브랜드는 각각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스타일을 정말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죠. 즉 브랜드 무드의 분석에 교과서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들도 다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들을 분석할 때 6가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색감, 조명, 구도, 소품, 연출 방식, 감정 이 6가지만 체크하면 어떤 브랜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제 브랜드 3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로토입니다. 색감을 보시면 베이지, 크림, 연한 갈색 등 정말 중성적이고 따뜻한 톤들로만 사용했습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매우 차분한 분위기예요. 조명은 부드럽고 균등한 스튜디오 조명을 사용해서 강한 그림자나 대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죠. 모델들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과하지 않게 꾸몄고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장면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배경은 대부분 깔끔한 중성색이고 제품이나 모델이 중앙에 배치되어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페로트를 6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색감은 베이지 크림, 연한 갈색 등 매우 주성적이고 따뜻한 톤, 채도가 낮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조명은 부드럽고 균등한 스튜디오 조명, 강한 그림자나 대비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도는 제품이나 모델이 중앙에 위치하고 충분히 여백을 둬서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소품은 최소한 소품만을 사용하고 모든 것이 브랜드 톤과 일치하는 중성적인 색상입니다. 연출 방식은 스튜디오에서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촬영을 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정은 세련되고 고급스럽지만 접근하기 쉽고 가시적이지 않는 우아함을 표현해냈습니다. 샤이샤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 친환경 메시지 중심이며 색깔 또한 올리브 그린, 세이지 그린, 자연 녹색 계열 이렇게 각각의 브랜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페로트 같은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정확히 알 수 있죠. 부드러운 스튜디오 조명에 베이지 크림 톤 색감, 미니멀한 중앙 배치 구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샤이 같이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한다면 올리브 그린 톤의 색감에 자연스러운 조명, 친화적인 메시지를 담긴 소품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해놓은 챗봇을 켜주세요. PPT에 샤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캡처해 오세요. 이렇게 써셔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DF를 저희가 보시면 색감, 조명, 구도, 소품, 연출 방식, 감정 이렇게 6개를 나눈 거를 캡처해 놓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놓으시고요. 이 브랜드 피드를 이미지로 분석해줘. 다음 6가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먼저 말합니다. 지금 색감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세이지 그린의 중심으로 촉록빛이 감도는 알로에 컬러와 연관되어 자연 친화적이고 청결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에 지금 보면은 이 분석을 기반으로 콘셉트 아이디어 5가지 이렇게 준다고 말합니다. 얼음 속의 신선함, 랩의 무드의 과학적 신뢰, 알로에 정글, 디테일 클로즈어, 쇼핑의 손 연출 이렇게 5가지를 줬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이 2번째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컨셉으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 피사체미 오브젝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제품, 유리 플라스크, 비커, 피펫 그리고 측면 강이고 부드러운 하이라이터,
매트한 질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프롬프트를 먼저 가져가기 전에 요소별 구성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방금 앞서서 보았던 샤이샤이샤이와 이미지가 조금 비슷할까요? 알로에와 이런 비커 같은 것들을 이런 과학적 이미지. 다시 한번 샤이샤이 이미지를 봐볼까요? 이런 알로에와 알로에 단면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이런 비커의 이미지와 얼음까지 가지고 왔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요번에는 팁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지금 색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샤이샤이샤이의 무드를 지금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많이 채도를 낮춘 그런 색깔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뽑은 이미지를 보면 채도가 많이 가미된 이미지가 나오죠. 에버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요런 이미지를 색감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의 강점은 색감을 포토샵으로도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색감에 대한 감이 잘 없을 때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색감 보정이라고 제일 첫 번째 있고요. 컬러 매칭 레퍼런스 생성을 누르시면 내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온 이미지에 내 레퍼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레퍼런스를 샤이샤이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누르기만 했는데도 색감이 바뀐 거 보이실까요? 다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왔던 이미지고 레퍼런스를 넣었을 때 이미지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색감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고급스러워져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톤 보정을 정확하게 바꿀 수가 없다. 이럴 때 여기에 레퍼런스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색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무드를 분석해서 챗봇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받은 다음에 에버터를 이용해서 색감까지 조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구난방으로 10개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10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챗봇으로 가서 이제 쉽게 컨셉과 색감을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색감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란과 젤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게 볼 겁니다. 여기는 토마토죠. 색감은 강렬하고요. 여기 보시면 방울토마토 또 나오죠. 계란 보이시죠? 여기 젤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무드들을 먼저 봤을 때 소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먼저 소품을 사용을 했는지, 색감은 메인 컬러는 무엇인지, 색온도와 채도는 무엇인지, 조명은 어떤 것으로 했는지 분석이 다 되셨다면 이제는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피드가 아니죠.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분석해줘. 다음 6가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구난방인 것 같은 이 이미지를 6가지 항목으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색감은 전반적으로 파스텔 톤, 뉴트럴 톤, 딥한 원색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젤리나 디저트 요소의 선명한 색, 팝적인 포인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인공 조명, 그리고 백그라운드와 그림자 경계가 깨끗한 상품의 형태가 또렷하게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스틸 라이프, 정물 중심의 연출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가밀 배치가 들어갔으며 매크로 클로즈업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5가지 아이디어를 꼭 달라고 챗봇은 항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받아오겠습니다. 가장 레퍼런스와 어울리는 컨셉 한 가지만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셉추얼 오브제 스틸 라이프라고 컨셉을 제안해왔습니다. 실제로는 젤리 계란 과일과 주얼리 시계 패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본적인 거를 빼뜨렸네요. 저는 이거를 향수에 관련된 레퍼런스로 받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향수와 어울리면 레퍼런스와 가장 밀접한 컨셉 한 가지를 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향수를 먹을 수 있는 디저트처럼 연출해 본다고 합니다. 젤리, 과일, 달걀, 우유병들을 식재료와 향수 보틀이 한 세트처럼 배치되도록 해본다고 하네요. 그 연출 메시지는 향수를 하나의 맛있는 오브제로 재해석하며 향기, 맛, 감각적 사치를 직관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좀 게시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색감이나 최대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한 가지 더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을 때는 도저히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핀터레스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체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포토샵입니다. 여기도 체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체리를 가지고 오고 또 한번 핀터레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란하고 이런 과일들이 있던 이미지가 레퍼런스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도 복사해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피사체만 가지고 와볼게요. 근데 저는 이 젤리가 중심이 되고 싶으니까 크림 효과를 좀 줘서 앞에를 아예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아까 향수가 주제로 했기 때문에 향수를 가지고 옵니다. 향수도 원하는 자리에 매치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네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UI를 켜주세요. 여기에 왼쪽 마우스 2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캔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캔이 엣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미지를 끌고 놔주세요. 놔주시면 여기 로드 이미지라는 게 뜹니다. 로드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퓨리뷰 이미지를 킵니다. 세이브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선을 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런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따집니다. 이 이미지에 맞게 선이 봤는데 여기 근데 선이 완벽하게 안 따졌죠. 그럼 노에 한 40 정도로 40으로 주고 하이를 50으로 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왔죠.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거를 가지고 다시 챗봇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놨던 이미지랑 캐니로 지금 선을 딴 거를 가지고 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랑 스케치랑 같이 참고해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색감, 조명, 배경톤만 바꿔서 구체적인 완성형 영어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랑 배치, 설명, 조명 방향, 질감, 컬러 팔레트까지 다 포함해서 문단으로 설명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그려달라고 제가 얘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줬던 레퍼런스에 있던 이미지 색깔과 그리고 젤리가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요 안에 이 흐릿한 요 부분까지도 앞에 가져온 이미지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종적으로 줬던 프롬프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조금 비슷하게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 왔네요. 이렇게 보면은 색감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짜집어서 아니면 이런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내가 원하는 무드와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더 만들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네, 이런 방식도 한번 여러 번 연습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브랜드 무드의 분석은 6가지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색감, 조명, 구도, 소품, 연출 방식, 감정 그 6가지가 예예요. 두 번째는 같은 단어라도 브랜드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합니다. 깔끔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페르토의 깔끔함과 로에베의 깔끔함은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 핵심은 번역가가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애매한 감정 언어를 AI가 이해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번역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6단계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AI로 부드러운 스튜디오 조명, 미니멀 배경, 베이지톤 색감, 중앙 배치 등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때는 항상 클라이언트와 함께 레퍼런스를 보면서 분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 분석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함께 분석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브랜드 분석 결과는 문서로 정리해주세요. 나중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의 애매한 말도 AI의 복잡한 설정도 두렵지 않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와 AI 사이의 최고 전문 통역사입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다음 강의 때 그거를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